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 추락과 유동성 위기에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국이자 기축통화국으로서 발권력을 활용해 사실상 무제한 양적 완화에 나섰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2020년 3월 기준금리의 제로금리를 선언했고 긴급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통해 국채 및 주택대출담보증권 등 채권 매입에 자금을 무제한 투입할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규모도 정하지 않은 말 그대로 가능한 모든 돈을 풀겠다는 양적 완화에 나선 것입니다. 양적 완화는 기준금리가 실효화안에 다다랐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 등을 매입해 시중에 대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자산 매입 정책으로도 불립니다.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연준의 양대 카드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세계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 경제든 법화제도를 운영하려면 그 제도를 통제하고 책임을 지는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이 역할을 연방준비제도가 맡고 있죠. 미국 달러 지폐에는 연방은행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은행제도를 감독하고 통화량을 통제하는 기구, 즉 중앙은행의 한 예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1907년에 1년의 은행 파산 사태를 겪은 후 의회가 은행제도의 건전성을 보장할 중앙은행이 필요하다고 확신함에 따라 1913년에 창립되었습니다. 오늘날 연방준비제도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운영하는데 이사회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7명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미국 주요 도시에 위치한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으로 구성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두 가지 연관된 직무를 수행합니다. 첫째, 은행을 규제하고 은행제도의 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각 은행의 재무 상태를 감시하고 어음 교환을 통해 은행 간 거래를 지원합니다. 재무 상태가 나쁜 은행에 단기 자금이 필요할 때 연방준비제도는 은행제도 전체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종 대부자 노릇을 하는 셈입니다. 둘째, 더욱 중요한 직무로서 경제 내에 유통되는 화폐의 공급량, 즉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연방준비제도에서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입니다. FOMC는 6주에 한 번씩 모여 경제 상황에 대해 토론하고 통화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죠. 쉽게 비유하면 연방준비제도는 지폐를 인쇄해서 헬리콥터로 전국 상공을 날아다니며 뿌리기도 하고 거대한 진공청소기로 사람들의 지갑에 있는 지폐를 빨아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